이어서 경남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내일 오전 사천 부근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은 내일까지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지날 길목인 사천시 삼천포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날이 저물면서 경남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사천시 삼천포항 수협 위판장입니다. 내일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직선거리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경남은 오늘 오전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이곳의 빗방울도 점차 굵어지고 간간히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아직 평소보다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창원과 김해, 함안과 진주, 통영과 사천 등 경남 10개 시군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특보는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태풍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 대비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태풍으로 경남에는 100에서 300mm, 지리산 등 일부 지역은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 상륙을 앞두고 경남의 어선 13,000여 척은 창원과 통영, 사천과 거제 등 경남 주요 항폭으로 모두 피항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대응 2단계를 가동하고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거제 연초 지하차도 등 경남 하천 산책로 등 294곳이 현재 사전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소식을 전해드린 것과 비교해 사전 대피한 인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300여 세대 480여 명이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마산항 주변에서는 주민들에게 모래주머니를 배포했고 수변공원과 마산 앞바다에 설치된 차수벽을 가동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태풍 북상에 따라 내일 개학하는 경남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등 222개 학교에 전면 원격 수업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경남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장마 기간 평균 5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한편 홍수 조절을 위해 진주 남강댐은 오늘 오후부터 초당 방류량을 최대 1,100톤으로 늘렸기 때문에 하류에서는 수위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천 삼천포항에서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통신원을 연결해 통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주승자 재난통신원 연결합니다. 주승자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여러 차례 저희 재난방송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태풍을 앞두고 주 선생님이 계신 통영에서 조금 전에 현장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함께 보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영의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곳은 이른 아침 7시쯤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요. 오전 내내 가랑비와 붉은 비가 계속 내렸는데 오후가 되면서는 태풍 전야같이 비도 그치고 바람도 고요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저녁이 되면서는 날씨가 조금 어두워지면서 바람도 불기 시작했고 비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비바람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바람은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만약 한밤중에 태풍이랑 강풍이 심하게 분다면 그 강풍에 의해서 파도가 심할 것이고 큰 파도가 월파를 할 경우에는 바닷가 앞쪽에 있는 저지대 상가나 가옥들이 침수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크게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주민들의 안전일 텐데요. 통영시나 주민분들 태풍에 어떻게 대비를 하셨습니까? 네, 태풍 카눈이 쪽으로 온다 해서 통영시 차원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통영에서는 가장 큰 행사가 한선대첩 축제였거든요. 근데 그 축제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여요. 근데 어제까지만 야외 행사를 했고 그 모든 야외 행사는 다 취소를 했고요. 야외 행사에 따른 시설물도 모두 철수를 한 상태고요. 9일과 10일 예정되었던 야외 모든 행사는 아쉽지만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는 예철 활동을 통해서 저지대나 태풍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은 피신하게끔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혹시 큰 비나 해일로 인해서 침수를 대비해서는 이동식 물막이 벽을 각 읍면동에 비치를 해가지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안전한 상황에서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영에서 주승자 KBS 재난통신원이었습니다. 자, 현재 일부 지역 주민들이 미리 대피도 하고 있고 또 하천과 지하차도 곳곳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시간 CCTV와 재난안전지도를 보면서 자세한 지역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원혁 기자 나왔습니다. 손 기자. 네. 지금 태풍 카눈의 경로가 경남을 관통하는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네, 태풍 카눈은 한반도를 향해 쭉 직진을 하면서 내일 새벽 2, 3시쯤 제주에 가장 가까워지겠습니다. 통영 욕지도 부근을 지나 내일 아침 9시쯤에는 사천과 진주 그리고 지리산 부근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태풍이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도 예상이 됐죠. 네, 지금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 이미 경남 전역에 50mm 이상의 비가 내렸거든요. 예. 많게는 400mm까지 폭우가 예보돼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태풍 또 많은 비와 함께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좀 지역 상황을 볼 수 있을까요? 네, CCTV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곳은 태풍이 그대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천입니다. 창선 삼천포 대교가 내려다 보이는 각산의 CCTV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먹구름이 잔뜩 보이지 않습니까? 비를 곧 쏟아낼 듯이 하늘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 남부면 신선대 CCTV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여기 산책로가 보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늦은 만큼 사람이 없는데 저희가 오전부터 이걸 준비를 할 때 다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우리 자막이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저 7자 옆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멀리서도 지금 바닷물이 일렁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조금 전만 해도 사실 CCTV가 흔들릴 만큼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이시면 지금 수풀이 보이는데 네. 수풀도 이렇게 크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해안가 지역에 보시면 하얀 포마를 일으키면서 파도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네. 지금 경상남도에서 제공한 CCTV 화면을 통해서 거제 남부면 모습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곳은 낙동강 밀양 삼랑진교입니다. 지난달 장마 기간 집중호우에 홍수위까지 가까이 오르면서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던 지점입니다. 예. 지금은 수위가 오른 모습은 아니지만 이번 태풍이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류 지역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수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좀 다소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종 피해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손원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태풍 2012년 경남에 상륙해 큰 피해를 남긴 태풍 산바의 이동 경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효경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작은 포대에 모래와 흙을 분주히 채웁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 상가나 집 입구에 쌓아 들이치는 빗물을 막으려는 겁니다. 시각적에는 어디고 목 자체에서 대문이 너무 낮거든요. 거기 쌓아준다고. 바람 안 불고 비 작게 오고 이래가 지나가면 참 좋지요. 출입이 통제된 해수욕장도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강풍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파라솔과 현수막을 철거하고 시설물은 단단히 묶어뒀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최근 5년 동안 경남에 영향을 끼친 9개 태풍의 진로를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을 관통한 태풍은 모두 5개. 2020년 태풍 마이삭 때는 2,100여 건의 구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태풍의 이동 경로는 2012년 경남에 상륙해 큰 피해를 남긴 태풍 산바의 이동 경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주 인근에 상륙했던 태풍 산바로 함양에서 70대 남성이 산사태로 숨졌고
경남에서 낙과와 침수 등으로 피해 면적 6,180여 헥타르, 재산 피해 2,600억 원을 남겼습니다. 이번 태풍 카누는 최근 폭염으로 남해안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점차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시속 50km였던 삼바와 달리 카누는 시속 15km로 느린 탓에 경남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많은 비로 산사태나 침수 피해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해안과 내륙에 가릴 것이 없이 우리 도내 곳곳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음시설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된 구역에는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태풍특보를 미리 확인하고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는 평소에는 상상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 강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태풍은 아무리 작은 것도 중심 부근 풍속이 초속 17m 이상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작은 나무까지는 꺾이고 바람을 안고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상륙하거나 직접 영향을 준 태풍들은 이보다 훨씬 센 경우가 많습니다. 송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풍이 북상하면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도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야외 작업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어 나무 밑은 위험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최대한 속도를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야외 시설물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는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일나무 등 농작물은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고용지표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돼 실업률이 최근 3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경남 고용 동향을 보면 경남의 고용률은 6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남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3천 명 줄었고 실업률은 2.3%로 2021년 1분기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서비스업 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을 3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출판업과 정보서비스업, 스포츠, 예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는 경영안정자금 5억, 시설설비자금 10억 원입니다. 경상남도가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4곳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참가한 양산 부산대병원과 삼성 창원병원, 진주와 창원 경상국립대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올해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일정과 선발 인원을 공고했습니다. 채용 인원은 공립유치원과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 634명입니다. 1차 시험은 유치원 등은 오는 11월 11일, 중등과 보건 등은 11월 25일로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법인 파산으로 이달 말 폐교하는 진주 한국국제대 학생에 대해 경남과 부산 지역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합니다. 학생들은 올해 2학기와 내년도 1학기 등 두 차례에 걸쳐 현재 학과와 같거나 유사한 학과와 학부, 전공 등으로 편입학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간호학과 4학년 등 국가고시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남해고속도로 진주요금소 근처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1.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현재 서귀포 남동쪽 해상에서 느린 속도로 북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오늘 밤사이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내일 아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태풍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우리 지역으로 매우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 남해안과 서부 내륙에 최대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4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4도, 함안이 25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8도, 함안이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4도, 사천이 2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8도, 사천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7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사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면서 강한 비바람은 차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연속되는 특보를 통해 태풍 상황과 피해 소식